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김마리는 한진태가 병원장실에서 최선영의 손목을 잡고 있는 것에 불쾌하여 정신적인 친구니 뭐니 가식적인 말로 자신을 모욕하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고, 한진태가 추천한 병원장 후임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 어떤 사람도 한진태를 대신하여 병원장직을 맡을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내비쳤는데, 한진태는 김마리와는 이제 대화로 풀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 공식적으로 자신의 퇴직 절차를 밟고 차기 병원장 후보 선출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진태가 병원장직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단 하나, 마당집 여자 때문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 김마리는 자신이 힘들 때 도와준 진나영을 집으로 초대하기로 하였는데, 진나영은 김마리가 초대해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현성과의 러닝 약속을 취소하고 자신의 요가면과 같은 백합을 사서 김마리의 집으로 갔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에게 본가로 들어가서 혼자 계신 어머니와 시간을 함께 보내라고 유인하여 우연한 만남을 만들기로 계획을 짜둔 것이었는데요. 한현성은 자신의 집에 708호가 초대받아 와 있는 것에 반가움을 표시하였고, 진나영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놀라는 척 연기를 펼쳤습니다. 김마리 역시 진나영이 요즘 아가씨들답지 않게 예의 바르고 성품이 따뜻하다며 한현성이 좋은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 흡족해하였는데, 진나영은 한현성의 방을 구경하면서 한현성과 진수지가 같이 찍은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고, 이 방의 주인은 곧 자신이 될 거라며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에 자신감이 생긴 진나영은 이제 남은 한 사람, 한진태만 넘어오면 해들재단의 며느리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였는데요. 한진태는 오히려 한현성이 아무나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아 진나영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고, 진나영이 한현성의 오피스텔의 비번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영 찜찜하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한진태는 마당집에서 진수지와 채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알고 난 뒤로 상견례 자리에서 뛰쳐나갈 때부터 이미 한현성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떠난 진수지를 왜 못 잊어서 매달리냐며 한현성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였지만, 한현성은 채우리는 진수지에게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라며 애써 부인을 하였고, 속으로는 열이 받아 진수지를 찾아갔는데 진수지와 채우리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주먹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진수지는 한현성에게 내가 좋아서 채우리 손 붙잡고 있는 것이라며 채우리에 대한 마음을 분명히 전달하였는데, 채우리는 이번에도 한현성의 무례한 방문 때문에 진수지가 일부러 그런 건가 생각을 하지만, 진수지는 이번만큼은 한현성을 포기시키기 위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진수지는 아라가 자신 때문에 사라졌다가 겨우 찾은 일 때문에 최선영의 눈치를 받고 아라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었는데요. 자신도 한때는 정신과 의사였고 지금은 병원 복귀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아라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엄마를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아라에게 엄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 기대하지 말라는 독한 말을 쏟아부어 아라는 충격을 받고 사라져버렸고, 정신과 의사답지 못한 진수지의 행동에 크게 실망한 최선영은 아라를 진수지에게 진료받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면서 진수지를 불편하게 생각하였는데, 진수지에게 말 못할 가정사가 있어서 그런 것일 거라고 짐작한 채우리는 최선영에게 진수지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고, 아라를 찾아다니다가 상처가 난 진수지를 정성껏 치료해주는 채우리를 보고 진수지는 더 이상 속마음을 감추지 말아야겠다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손찌검을 하는 한현성을 보니 진수지는 한현성이 미쳤다고 생각하였고, 또다시 이런 행패를 부리면 스토커로 신고해버리겠다며 경고하였는데요. 한현성은 자신의 사랑을 집착으로만 보는 진수지가 너무 멀리 마음이 떠난 것 같아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나를 스토커로 내몰 수 있어? 도대체 채우리 그 자식이 어디가 좋다고 진수지가 저러는 거야 하며 울분을 참지 못한 한현성은 본능적으로 진나영을 찾아갑니다. 한현성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의뢰의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진나영은 한현성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자신은 희열감에 빠져드는데요. 한현성은 술에 잔뜩 취해서 진나영에게 자신을 스토커로 내몬 진수지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제 여친이 저보고 스토커라고 합니다. 다시 또 찾아가면 신고해버리겠다네요. 사랑하는 게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어떤 수를 써도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며 한현성이 울분을 토해내자
진나영은 한현성을 끌어안으며 나한테 기대서 얼마든지 울어요 하며 위로를 해줍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의 위로에 이젠 릴리씨가 없으면 저 혼자서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억지로 붙들고 있는 껍데기뿐인 옛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릴리씨가 선물로 준 양귀비 꽃말처럼 위로인 것 같아요. 릴리씨에게 자꾸 도움을 받는 것이 미안하지만 그 도움 계속 받고 싶어요. 제가 여친을 잊을 수 있게 릴리씨가 도와주세요. 나는 릴리씨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지만 나를 다 알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여친도 돌아선 마당에 그런 건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만날래요? 하며 한현성은 진나영에게 고백을 하였고 진나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현성씨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전 여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요. 사실 저도 그동안 현성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 여친은 현성씨를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다른 남자 좋다고 가버린 그 여친 더 이상 맘에 두지 말아요. 현성씨 옆에는 제가 있을게요. 하며 한현성과 진나영은 서로 정식으로 교제를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한편 채우리는 한현성에게 맞아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진수지는 채우리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약을 발라주며 아까 일은 미안했다고 말합니다. 채우리는 뭐가 미안하다는 거죠? 또 맘에도 없는 말을 하신 것 때문에요?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진 선생님 마음 이해해요. 그러자 진수지는 아니요, 아까 한 말 그냥 한 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도 더 이상 최 선생님에 대한 마음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맞고 제가 복직할 수 있게 힘써준 것 때문이 아니에요. 저에게 최 선생님은 이 작고 아늑한 방처럼 제가 입고 있는 옷처럼 숨쉬는 공기처럼 제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하며 진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드디어 진수지가 자신에게 마음을 연 것이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은 채우리는 진수지가 행복해지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고 말하고 진수지에게 고맙다고 손을 꼭 잡아줍니다. 최선영은 아라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로 상처를 준 진수지가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채우리가 진수지를 방어하고 나서니 하는 수 없이 자신도 진수지에게 심하게 화를 낸 것 같아 자신을 불편하게 생각하여 밥도 안 먹고 눈치를 보는 진수지와 대화를 하려고 갔는데 방문 앞에 채우리의 신발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아무리 진수지 선생이 좋아도 그렇지 다 늦은 저녁에 단둘이 문간방에서 뭐하는 거야 하며 표정이 어두워졌는데요. 진수지에게서 치료를 받고 나온 채우리를 앉혀두고 최선영은 너 왜 진수지 선생님 방에 있었던 거니? 그리고 얼굴에 상처는 또 뭐니? 하고 묻자 채우리는 하는 수 없이 한현성과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며 설명을 하였고 최선영은 한현성뿐만 아니라 이 엄마가 의심할 만한 일도 앞으로는 하지 말라며 부탁을 합니다. 너를 믿지만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는데 괜한 오해 사는 행동하지 말라며 아무리 너희 둘이 좋아한다고 해도 한현성과는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해야지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급하게 사랑을 서두를 필요 없다고 지적합니다. 채우리는 그래도 반은 허락을 받은 것 같아서 엄마가 진수지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진수지와 한현성이 멀어질 대로 멀어지고 진수지가 채우리에게 마음이 간 줄도 모르는 장윤자는 진수지를 어서 최선영의 집에서 나오게 해서 한현성과 다시 시작해야만 집안이 일어설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요. 마당 집에서 벗어던지고 온 차켓 때문에 최선영과 강우창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찾아온 것을 보고 다시는 마당 집으로 찾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진수지를 마당 집에서 빼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더구나 최선영이 수경이를 찾겠다고 소송까지 낸 걸 알게 된 장윤자는 소송장을 싱크대 선반 구석에 몰래 숨겨놓고 진장수가 모든 걸 알기 전에 진수지를 데려오는 일이 한시가 급한데요. 한현성에게서 진수지가 남자 동료 의사 집에서 산다는 걸 들은 장윤자는 해들 병원으로 찾아가 그 의사를 만나 담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채우리는 장윤자가 진수지에게 상처를 주는 못된 엄마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리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수지 선생님 어머니. 그러자 장윤자는 자신을 알아보는 채우리에게 혹시 우리 수지랑 친하다던 의사 맞아요? 우리 수지가 동료 의사 집에 새들어 살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자 채우리는 맞습니다. 진 선생님 저희 집에 계세요. 채우리의 말에 장윤자는 선생님 이름이 뭐라고요? 하며 물었고 아네 제 이름은 채우리입니다. 그러자 장윤자는 최선영? 채우리? 성이 같네? 채우리가 최선영 아들도 아니고 조카라도 되나?
내가 아는 한 저렇게 한 집에 살 만큼 가깝게 지내는 조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지? 하며 의아해하였고 어제 우리 동네에 날 찾으러 같이 온 남자가 남편이라면 혹시 동성동본을 만나 재혼한 거야? 아냐 아들은 아닐 거야 하며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채우리는 진수지를 평소에 살갑게 대하지 않는 장윤자와 대화를 해보기 위해 장윤자를 진료실로 데리고 갑니다. 장윤자는 마당집에 사는 최선영과 채우리가 무슨 사이인지 알아야겠다고 맘먹고 채우리에게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되죠? 아니, 우리 수지가 채우리 선생 집에 산다고 하니까 한 번은 뵈야 할 것 같아서 라고 둘러대는데요. 채우리는 저희 엄마 성함은 채자 선자 영자입니다. 그러자 장윤자는 이게 뭔 일이야? 최선영의 아들이 채우리라고? 아니 그럼 최선영의 아들과 딸이 사귄다는 건데 이 무슨 콩가루 집안이야. 선영 언니가 설사 재혼을 했다 쳐도 아들은 아들인데 안 돼?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야. 아무리 선영 언니가 미워도 이건 막아줘야지. 수지가 한 서방을 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길로 가게 할 순 없어. 하며 이봐요 채우리 선생님, 우리 수지가 아직 철도 없고 남자도 잘 모르고 해서 그런데 얼굴도 알려진 애가 동료의사 집에 산다는 게 소문이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의리도 좋지만 서로 미래를 생각해야지. 우리 수지 잘 설득해서 집으로 좀 보내줘요. 그러자 채우리는 진 선생님이 집보다 저의 집이 더 편하다고 하십니다. 장윤자는 엄마 아빠가 다 있는 집보다 최 선생님 집이 더 편하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수지 할머니도 수지가 보고 싶어서 알아누우시고 수지가 병원 그만둬 약혼 파투 내고 잠적해버려 지금 집안이 말도 안 되게 기울었는데 저 혼자 살겠다고 저러면 어쩌자는 건지 제발 부탁이니 수지 좀 돌려보내줘요. 라고 부탁을 하지만 채우리는 그건 진 선생님의 선택에 달린 일이라고 장윤자를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윤자는 걱정이 한가득인데요. 장윤자의 앞에 느닷없이 어떤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장윤자의 전 남편 최영식이었는데요. 최영식은 진나영의 친부로 장윤자와 이혼을 한 후 양육비는커녕 장윤자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었고 최영식의 협박에 못 이긴 장윤자는 진나영이 다칠까봐 사채빚을 내면서까지 최영식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장윤자가 사업이 잘 되는 진장수와 결혼을 해버리자 사채업자들과 손을 잡고 장윤자의 빚을 부풀려 계속 뜯어내었는데 장윤자는 사채업자들 배후에 전 남편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진장수가 최선영에게 주려고 준비해둔 위자료를 몰래 털어서 사채빚을 갚았던 것입니다. 장윤자는 그 후 이민을 가버려서 최영식은 장윤자의 행방을 알 수 없었는데 흥신소를 통해 겨우 장윤자의 집을 알아내었고 장윤자에게 다시 돈을 뜯어내려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장윤자는 최영식을 한 번에 알아보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신과는 다 끝났잖아 하며 겁에 질려 최영식을 피하려 하였고 최영식은 장윤자에게 돈 많은 남자 꼬셔서 재혼하고 이민 갔다더니 우리 나영이 엄마도 많이 늙었네. 돈빨이 약한가? 사모님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러자 장윤자는 당신과 볼 일 없으니 꺼져 하며 화를 내었고 최영식은 당신? 그래도 나를 나영이 아빠로 아직 생각하긴 하나 보네. 됐고 내가 지금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남편 사업 아직 잘 되고 있지? 한 2장쯤 만들어봐 하며 장윤자에게 협박을 하였고 장윤자는 돈 2천만 원이 동네 개 이름인 줄 아나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하며 소리를 쳤고 최영식은 장윤자의 손목을 움켜잡으며 2천만 원? 아니 이 아줌마가 언제적 시세를 말하는 거야? 2억이야 2억. 잔말 말고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딱 3일 준다. 그때까지 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 이쁜 새끼 최나영이 찾아간다. 알아서 해. 하며 장윤자를 협박합니다. 장윤자는 최나영 같은 소리하고 있네. 네가 언제 아빠 노릇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나영이 찾아가서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우리 쫄딱 망해서 거짓 인세나 다름없어. 제발 그만 가. 하며 장윤자는 사정했지만 그건 네 사정이고 나영이가 리포터 하면서 지 언니를 아주 나쁜 년으로 팔아먹었다던데 어때? 내가 만천하게 다 까발려줄까? 안 그래도 고년이 니를 꼭 닮아서 지 언니 약혼남 꼬신다고 한현성인가 뭔가 하는 놈 옆에 집어뒀다며? 정돈이 없으면 내가 직접 한현성을 찾아가는 수밖에. 최영식의 말에 장윤자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며 놀라 자빠질 지경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지 맞은 우리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54화에서 한현성은 진수지가 채우리의 편을 들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채우리는 얼굴에 상처를 입게 되지만 진수지가 자신을 좋아해서
손을 놓치기 싫었다는 말이 진심이었음을 알고 나서 이제는 진수지와 행복한 일만 생각하기로 합니다. 최선영은 아라의 일 때문에 진수지가 불편해졌고 채우리가 지나치게 진수지를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한현성은 진수지에게서 영원히 퇴짜를 당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진나영과 풀어보려고 하는데 진나영은 한현성을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결심을 합니다. 장윤자는 최선영의 집에 진수지가 사는 것도 불안하지만 아직까지도 한현성이 진수지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 채우리를 찾아가 설득을 해보는데요. 채우리는 장윤자가 어떤 엄마인지 알기 때문에 쉽사리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장윤자는 최선영이 친양자 입양 취소 소송장을 보낸 것을 진장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소장을 싱크대 속에 감춰두지만 요즘 통 집안일이라고는 하지 않고 밖으로 도는 엄마 때문에 진도영이 밥을 하려고 하다가 소장을 발견하게 되어 진장수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진수지를 집으로 불러들일 방법만 생각하며 고민에 빠진 장윤자 앞에 전남편이 나타나 돈을 요구하게 되는데 전남편 최영식은 진나영이 한 짓과 장윤자가 과거에 한 짓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해들 병원을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한편 한진태가 최선영과 바람이 나서 병원을 그만둔다고 생각한 김마리는 최선영을 찾아가 다시는 한진태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한진태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무조건 병원을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